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제주시 지역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일단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제주 청년들이 만든 벤처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제주 수산물을 24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패스 중심의 공격 축구로 올 시즌 K리그에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모두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제주시 지역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선거구별로 경선 후보들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에서는 3선 현역인 강창일 의원과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제주시 을은 역시 3선 현역의 김우남 의원과 오영훈 전 도의원이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과 위성곤 전 도의원이 맞붙게 됩니다. 경선에는 안심번호에 의한 ARS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선거구별로 5만 명 이상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과 무당파 유권자에게만 지지도를 묻는 방식입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4, 5일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3일 이후 바로 경선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장성철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을, 을선거구에 오수용 제주대 교수를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의 여파로 전국적인 경선 후보 발표가 미뤄지면서 후보 윤곽은 물론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제주 지역 예비 후보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내사 유형은 사전 선거운동 4명, 호별 방문 2명, 기부 행위 1명이며 아직까지 입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도 최근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 A씨를 불러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의 기부 행위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 후보자의 페이스북 등 SNS에 5차례 이상 응원 댓글이나 좋아요를 클릭한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응원 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춘광 예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동홍동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자 2명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 윤춘광 전 도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이 우려됐는데요. 제주도가 일단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혀서 보육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올해 2달치 예산만 편성하면서 이달 말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382억 원을 우선 지출하겠다고 나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학교용지 분담금과 급식비 등으로 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와 교육청 사이에 서로 정산해야 되는 예산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제주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고에서 이제 받아서 앞으로 충분히 이렇게 그 해마다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그 교육 재정이 열악한 교육 재정이 더 열악하지 않도록 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거죠. 이미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대신 법정 전출금을 줄여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법정 전출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힌 신선한 수산물은 인기가 높지만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보니 구입하기가 어려워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주 청년들이 만든 한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제주 수산물을 24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문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김나영 씨가 휴대폰으로 주문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 우럭 4마리를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주문을 받은 홈페이지는 24시간 실시간 중개 서비스인 파닥파닥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눈으로 본 것처럼 바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들도 매출액이 오르고 아주 기대하는 바가 아주 높습니다. 제주 특산물인 옥돔과 갈치를 비롯해 제철 수산물과 회를 중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면 다른 지역은 24시간 안에, 제주도 내에서는 3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닥파닥은 동문수산시장 상인들이 매일 아침 수산물 사진과 시세를 올리면 소비자가 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 한 번 올린 사진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소비자의 주문은 실시간으로 업체에 전달돼 곧바로 택배로 상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한 손으로는 이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했고, 이거를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저희가 중개를 하면 좀 더 쉽고 이제 판매도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내대학과 고교 IT 영재들의 벤처기업이 개발한 파닥파닥은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해안동에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했던 사업자가 건축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사업자인 제주그린파워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철회했고 제주도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당 지역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봄과 함께 프로축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K리그 개막전이 열리는데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패스 중심의 공격 축구로 올 시즌 리그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막바지 전술 훈련이 한창인 선수들. 슈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키웁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도 패스 중심의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약속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이창민이 새로운 중원 사령관을 맡았고 윤빛가람과 로페즈의 공백은 브라질 출신 마르셀로와 모이세스가 메운다는 전략입니다. 좋은 미드필더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패싱 플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월등한 면이 있으니까. Meu objetivo esse ano é conquistar os objetivos do próprio clube, do Jeju United, e depois alcançar o meu objetivo pessoal, que é alcançar coisas melhores futuramente. 지난해 리그 6위로 상위 스플릿 진출에 만족해야 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은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인한 만큼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선수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도 우리 팀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원함 선수, 이창민 선수도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 20여 년 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힌 제주는 오는 13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제2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인 JDC가 사업 계획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미악산 일대 374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이익 환수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제주도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됐던 제2관광단지는 10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고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4.3도, 제주시가 5.2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7, 8도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은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3도에서 5도까지 떨어지겠고 꽃샘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앞서가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비켜주지 않자 10여 분 동안 진로를 막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 연북로 교차로에서 신호등 4개가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20여 분 동안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누전으로 전력이 차단돼 신호가 꺼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권 2중앙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제주시 2호동의 S중앙병원과 통폐합하고 1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꿔 종합병원 대신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4과목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